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팟캐스트 한 거는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의 상대원 시장을 방문했더라고요. 상대원 시장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제가 방송에서 한 10번 들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제가 상대원 시장이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18살까지 살았어요. 네네.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한 20년 정도 장사를 하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장사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단상에 올라가서 그 이낙연 씨랑 같이 손잡고 막 얘기를 했죠. 네네네. 예, 그리고 막 울면서 자기 이제 고생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단상이 있던 자리가 제 어머니가 노점을 하셨던 자리였어요. 진짜요? 그 단상을 거기다 놓은 것도 거기가 제일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입지인가? 예. 그러니까 좀 입구 자리거든요. 좋은 데서 장사를 하셨네요. 네, 그때는 이제 노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죠. 그래도 막 이렇게 자리 다툼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이게 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이제 제가 정치는 뭐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 정치적 라인을 이제 분명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큰일 날 소리를. 저는 네. 중도입니다. 딱 중도고요. 노중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어머니가 상대원 시장에서 화장실에서 입구에서 이제 그 돈 받는 일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화장실에 돈을 받아요? 네. 출입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아주머니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상대원 시장이 그러니까 재래시장 가보면 다 이렇게 오픈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뚫려 있는 길도 있는데 또 건물 2층짜리 건물도 옆에 있어요. 노량진 수산시장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예전 노량진 수산시장 그 1층에도 있고 양옆으로 어떻게 좀 건물이 둘러싼 형태로 돼 있어서 2층 3층도 있고 그렇죠. 이제 화장실은 그 2층 건물의 저 구석에 있었어요. 딱 하나. 근데 거기서 소변을 보면은 20원, 대변은 50원이었어요. 와, 엄청. 그때가 1990년쯤인데 네. 저도 그거를 20원, 50원 내고 이용을 했었어요. 와, 그런 게 있어요? 입구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저 오줌 싸러 갈게 하고 대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 나 그 생각 못했네. 네. 심지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그렇네. 몰라, 나 그냥 사후 확인을 해보시나? 믿고 하는 거지. 믿고 신뢰. 근데 나 이번에 알았네. 내가 그래서 제 어머니랑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상대원시장 상인들한테는 안 받았대요. 네, 그랬겠죠. 그건 진짜 안 되지. 근데 나는 모르고 그걸 냈어. 하여간. 진짜. 그때 쭈쭈바가 한 100원, 200원 하던 시절인데 네. 50원이면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인데요. 네. 그때 빅파이가 50원이었던 것 같은데. 덴버껌 이런 게 50원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참 뭐 되게 환불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모친께서 그런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상대원 시장에서 청소를 하셨대요. 근데 그것도 제 어머니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제 어머니는 이제 순댓국집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뼈를 꼬우니까 그 돼지뼈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무거운 것들을 이제 많이 묵묵히 참 말씀이 없으신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얼굴도 기억이 나신다. 그런 얘기 하셨고 이게 참 그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근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 가서 뭐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 상대원 시장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자기를 키워주셨고 저도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자세히는 안 들었고 그냥 이제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사실 상대원 시장에 나오길래 저는 그랬는데 후보나 이제 부모님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저도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이거는 좀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뭔가 제가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중도니까 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상대원 시장 얘기를 제가 자세히 원래 잘 안 했는데 18세까지의 어떤 생활을 했던 상대원 시장의 스토리. 그러면서 이제 전통시장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이 한 1,300~1,400개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종사자가 한 13만 명, 14만 명 정도 돼요. 맞네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이 점점 비어가고 있어. 공실도 많아지고 또 고령화되고. 그때 상대현시장도 마찬가지였던 게 1990년이면 벌써 한 30년 전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한 40대였거든요. 한 40대 초반인데 그때도 제일 젊은 축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 아저씨들한테 이제 성님 막 이러면서 이제 막내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참 상대현시장이 너무 잘 됐어요. 그때는 뭐 백화점이 이런 거 잘 없었으니까. 네. 뭐 편의점이 있을 거야. 네. 마트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뭐 설날 같은 요즘 같이 이제 설날이고 이러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항상 사람이 많았어. 저희 어머니도 장사가 참 잘 됐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일수나 사채 이런 거를 쓰다 보니까 돈 벌어서 다 갖다 바쳤지. 이자 갚느라고. 근데 그래도 참 분위기는 좋았어요. 화목했던 게 그때만 해도 공동체 문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40년 전인 거죠? 30년 전입니다. 저 아직 40 안 됐습니다. 네. 네. 설날에 우리는 이제 그 시장 상인들의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다 세배를 하고 다녔어요. 와. 이제 상대현시장 상인회가 있잖아요. 상인 자녀회라고 하면은 말은 그렇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자녀회란 말은 내가 만든 건데 그냥 자녀들끼리 이제 맨날 놀았지. 우리끼리만 이제 뒷골목 가서 막 숨바꼭질하고 그랬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세배하러 다니고 세뱃돈 받고. 그리고 그 상인분들이 같이 이제 개를 해가지고 제주도 여행도 간 적이 있어요. 진짜 친하네요. 그죠. 11개 가게 상인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모여서 근데 그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가는데 2년이 걸렸어요. 왜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500원씩 매일 그 수금을 하러 다녔어. 그날 번 거에서 500원씩 모으자. 그렇게 2년을 모아서 그것도 일인데 매일 수금하러 다니는 그러니까. 것도. 근데 그게 뭐 아주 매일 거치진 않았나 봐. 한 40만 원 모으는데 2년 걸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주도를 2박 3일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 빠지고 같이 갔었어요. 그랬는데 갔다 와서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에는 홍도를 가보자. 홍도요? 네.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거제도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네네.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되는데. 네. 이 전통시장 기존의 상인들은 이제 서로 친하잖아요. 제가 가족 같고. 근데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인들이 있어. 그렇죠. 거기는 계속 이제 나고 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 온 통닭집 아저씨가 나도 껴달라. 너무 이제 좋아 보인다 했는데 그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11개 가게 중에 한 분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둘이 같이 가면은 분명 싸운다 해서 그렇다고 또 그분만 안 받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죠. 그냥 이건 없애자 해가지고 그때 없어진 적이 있었는데 뭐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냥 제 이제 추억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업종이 중복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댓국집은 한 개 해야 되고 치킨집은 꼭 한 개 해야 되고 거리 제한. 아주 엄격하게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그게 없으면 친하게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네. 2개, 3개씩은 있었어요. 겹치는 게. 근데 조금씩 떨어져 있었어. 바로 붙어 있는 경우는 잘 없었고. 근데 그분들끼리는 확실히 좀 견제하는 그런 게 있었어. 아까 얘기한 그 닭집 그분들도 한 분은 통닭집이었고 한 분은 생닭집이었거든요. 잘하면 상생할 수 있는 곳인데. 그리고 그때는 저희는 그렇게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뭐 건어물 할머니, 김밥 아줌마, 오뎅 아저씨, 생닭 삼촌, 통닭집 아저씨, 통닭 아줌마 뭐 진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분들 성함도 모르고 근데 그때 오뎅집이 지금도 있더라고. 이재명 후보 그 영상 비치는데 거기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참 정감 가는 저도 추억이 많은 시장이었어서. 근데 참 저만 해도 전통시장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뭐 신도시에 어렸을 때 일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전통시장 같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크고 나서도 뭐 어디 지방 여행 가거나 하면은 거기 특산물이나 뭐 먹거리 한 번씩 들리는 거지 거기서 진짜 장을 본다든지 이런 경험은 거의 없어가지고 상대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에는 뭐 주변에서 그냥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배달도 없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장 보러 왔지 아주머니들이. 요새는요? 요새는 언제 최근에 가보셨어요? 상대현 시장? 제가 작년에 한번 그냥 지나가다 잠깐 들렸어요. 차 타고 가다가
차에서 안 내리고 그냥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보고 지나가가지고 근데 밤이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 거기가 이제 전통시장의 모습이 좀 많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또 그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전통시장을 완전히 허물고 거기에 상대원 프라자라는 현대식 백화점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저기 단대오고리 쪽에 한신코아라는 되게 큰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한 3층짜리 백화점을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다시 허물고 전통시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허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전처럼 약간 아케이드식으로 전통시장을 좀 다시 복원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 어머니는 현대식 백화점 그걸 지으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시장을 다 허물면서 권리금도 못 받았던 거고 단골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는 이제 그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상인들이 이제 재입점을 하도록 먼저 기회를 주기는 했는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제 엄마가 이제 그 식당 하는 거를 너무 이제 싫어하셨거든요. 고생한다고.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옷가게로 덜컥 계약을 해놓은 거야. 네? 아동복을. 제 엄마가 옷을 팔아본 적이 있나. 한 1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저희 동대문까지 뭐 평화시장 뭐 이런데 새벽에 옷 대러 다니고 그랬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아휴, 결국은 뭐 망했지. 그러고서 다시 식당 한다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 하다가 다시 그때가 상대원 시장은 그때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그 근처에 계속 있었고 바로 옆 동네로 갔어요. 그러다가 상대원 시장에 자리가 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쯤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도 좀 잘 됐었는데 역시나 그 놈의 일수 때문에 그래서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하다가 좀 안 좋게 망해서 이제 다른 이사를 갔죠. 그래서 참 고향이고 한데 아픈 기억이 많죠.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고 전통시장이 좀 싼가요? 거기가? 전통시장이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전통시장들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전통시장은 특이한 게 보증금이랑 월세는 싸거든요. 근데 권리금이 비싸요. 그럴 것 같아요. 엄청 막 오랫동안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약간 보이지 않는 텃세도 있고요. 그럴 것 같아. 네, 이제 목 좋은 곳은 이제 거기도 잘 안 빠지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게 있어요. 잘 되는 전통시장은 계속 잘 되고 그게 입지가 좋은 데들 좀 도로변에 있고 접근성이 안 좋고 주차 시설도 없고 뭐 그런 데들은 공실률이 막 50%에 가깝고 뭐 이런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전통시장. 근데 장사를 잘하는 분들이 가서 장사를 해야죠. 전통시장에서. 그러니까 좋은 사례가 수산물 프랜차이즈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선가게 프랜차이즈인데 생선가게는 요즘 로드샵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그죠? 네. 왜냐하면 생선을 원물을 사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사람들이 요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전통시장에 가야지 있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은 뭐 대형마트 정도. 이마트 가면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대형마트에는 입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생선가게 프랜차이즈가 전통시장에만 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20, 30대 젊은 친구들이에요. 왜냐?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거기 이제 좀 일이 빡세잖아요. 생선 가게는 무겁고 뭐 냄새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날 일당을 주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부른대요. 근데 돈을 잘 벌더라고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제 규모의 경제로 이제 대량으로 납품을 하니까 정말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막 공동 마케팅하고 그리고 좀 더 현대화되고 이렇게 깨끗하고 시설이 이러니까 저도 한번 이제 그런 가게를 직접 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줄 서서 그거를 진짜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결국 좋고 깨끗한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시설 현대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력 있는 가게를 입점을 시켜야 되는데 막 무슨 청년이라고 청년몰 만들어주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배달앱 쓰는 방식 이렇게 알려주고 하지만 그때뿐이지 제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관리도 안 되고. 요새 와인샵들도 많이 들어가던데요. 전통시장에. 전통시장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와인 살 때만 전통시장에 가거든요. 왜냐? 10% 할인이 되잖아요.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으니까 전통시장에 뭐 제로페이 이런 걸로. 그러면은 똑같이 와인 살 거를 여기는 10% 할인 받는데 어차피 와인은 뭐
마트에서 사나 전통시장에서 사나 똑같잖아요, 맛은. 그래서 글로 가게 되고 일단 그 와인숍에 입점하는 사람들도 일단 와인 자체 단가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인폭이 이제 10%만 들어가도 뭐 다른 뭐 500원짜리 제품은 50원이겠지만 뭐 5만 원짜리 제품은 할인이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다 아는 거죠. 우리가 싸구나. 그래서 그것만큼 저가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저가 전략. 사람들이 몰리죠, 글로. 근데 이 명절 때만 되면 나오는 뉴스가 대형마트보다 뭐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준비하면 뭐 몇만 원 싸다. 뭐 그런 뉴스가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사람들이 전통시장 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거는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로드샵에 있는 와인숍보다 뭐 1, 2만 원씩 항상 싼데. 대신에 이용이 불편하잖아. 그럼 뭐 집 근처에 있으니까. 집 근처에 있으면 가겠지. 네, 근데 진짜 그 시장 전통시장에 있는 와인샵 앞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차 끌고 와 있어요. 트렁크 가득 채워서 가요. 와인병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좋으니까. 와인이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가가 높고 그죠? 품질이 균질한 것들은 그쵸. 그렇게 전통시장에 들어가면은 메리트가 있죠. 그렇네요. 그것도 그러면 전통시장에 적합한 아이템이겠네요. 그렇죠. 아까 생선가게처럼. 오히려.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 10% 할인이라는 혜택. 네. 그 정부에서 내주는 거니까 어차피. 저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정책 두 가지를 좀 제언하고 싶은데 첫째는 아파트 관리소장처럼 전통시장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해야 된다. 아파트를 보면 이제 주민회가 있고요. 근데 경영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관리소장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공동주택 관련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의 어떤 관리나 뭐 이제 시설 개선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 회장들이 다 쓰도록 하면은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킨 거예요. 전통시장에도 엄청난 예산 지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국민 혈세로 그렇게 지원되는 건데 이것들을 약간 이제 소유와 경영이 좀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경영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낙후된 상권의 운영을 위탁해서 할 만한 어떤 전문 경영인 이런 거에 전통시장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좀 양성해서 해야 된다. 제가 일본에서 놀란 게 일본의 오사카의 도톤보리 아시죠? 네. 거기가 되게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상인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죠. 그 사무국장을 제가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이 그 상인인 출신이 아니고요. 그 오사카 공무원 출신이더라고요. 문화관광국 쪽에서 낙하산. 예, 뭐 낙하산일 수도 있는데 일하다가 이제 은퇴하고서 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뭔가 이제 행정을 알잖아. 그리고 이제 외부인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문성 있게 네. 운영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통시장 살리기 두 번째 제언은 이제 장사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유인하냐의 문제인데. 그런데 을지로가 힙지로가 된 거를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종로의 익선동이 이렇게 탈바꿈된 거를 보시면 결국은 뉴트로 감성에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이렇게 진짜 힙하게 꾸민 감각적인 자영업자들, 젊은 자영업자들이 가서 이렇게 상권을 활성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 아티스트들이 많이 살린 상권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을지로 주변에 그런 게 많아요. 뭐 실리콘 팔고, 뭐 금속 팔고, 철판 팔고, 아크릴 팔고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작업하려면 그런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임대료도 싼데 그냥 여기서 작업실 열까? 작업실 연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되잖아요. 작업실 겸 카페를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특이한 애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다 자연스럽게 된 거고 지금 뭐 자본이 많이 들어왔지만 익선동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사실 그런 애들은 이제 을지로가 일부 유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싼 맛에 들어간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상권들이 활성화되는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예술가나 이런 좀 소자본에 좀 약간 감각 있는 자영업자들이 와서 창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이렇게 스타 그쵸. 가게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앵커 테넌트가 되는 거죠. 거기가 맛집이 되고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이 이제 몰리니까 그 주변으로 이제 그 유동인구를 노린 후발주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전체 상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그런 순서로 일단 앵커 테넌트를 먼저 모집을 해야 된다. 그게 자생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죠.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는 보는데 안 되면은 뭐 이제 앵커 테넌트한테 어떤
당근을 줘가지고 뭐 세제 혜택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어려운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뭐 이제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가 하겠지만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 약간 이제 마침 어떻게 딱 그 자리에 가서 단상에서 그 얘기를 하냐. 제가 그 얘기 좀 더 하자면 저는 그 노점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게 이제 그때였어요. 그 상전시장 노점에서 순댓국을 팔 수 있어요? 아니죠. 그때는 순댓집이 아니었어요? 닭발이랑 오뎅이랑 순대 이런 걸 팔았어요. 그 무슨 합판 요렇게 한 평도 안 되는 거를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줘가지고 거기 이제 바퀴 달아서 포장마차보다도 훨씬 작은 건데 그걸 끌고 나갔어. 그래서 밤 10시쯤 되면은 이제 저보고 도와달라고 저희 누나랑 해서 처음에는 이제 몇 번 이제 같이 했는데 나중에 막 서로 막 밀었지. 참 미안한데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한 번은 겨울이었는데 막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진짜 엄마는 그렇게 돈이 좋아? 나는 엄마랑 같이 자고 싶은데 왜 이런 날에까지 이렇게 그걸 끌고 나가야 되냐. 그래서 참 철없는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머니가 그런 일수를 한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거를 끌고 어쨌든 나갔어요. 그래서 바람이 참 부는 날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단 천막을 쳐야지 되거든요. 바람막이. 그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는 거야. 바람 때문에. 그래서 1시간 내내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결국 그냥 들어온 적도 있어요. 난 그때 좋았지.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게 그 단상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 엄마가 이제 뭐 화장실을 가서 제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같은 반 여학생이 지나가면서 너 왜 거기 서 있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잠깐 봐달라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이거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진짜. 제 어머니가 방송 안 듣겠죠. 그것도 참 글쎄. 마음으로 미안했지. 듣고 계시죠? 그런 정겨운 추억도 있고 참 안 좋은 추억도 있는 거기를 참 20년 넘게 잊고 있다가 딱 그 방송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딱 거기 출신이었구나.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알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께 여쭤봐서? 아까 그럼 뭐 청소하시고 화장실 앞에 계시고 막 이런 거. 그게 거기 청소부 아저씨의 아들이 변호사다라는 얘기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재명 후보였다라는 거는 몰랐어요. 이번에 단상에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네네.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또 하면 또 그럼 윤석열 지지하냐 뭐 이럴까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네, 비밀 선거를 지켜주시고요. 아무튼 참 우리나라 자영업은 그래서 손댈 데가 너무 많아요. 전통시장도 이거 하나만 해도 참 난제가 많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할 게 많아서 제가 열심히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쪽도 한번 저희 기사 쓴 적이 거의 없죠. 없어요.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취재할 거. 그러니까 많은데 이게 그런 거 있어요. 기자들도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떻게 안 좋은 기사가 나가면 금방 무너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참. 네. 오늘 저희 노승욱 기자의 이제 과거 여행 잘 들었고요. 네. 추억 여행. 근데 대를 이어서 하시는 경우도 많나요 거기? 많죠. 그러니까 저희 그 상전시장 사례는 제가 18살 이후로 연락이 끊겨서 모르겠고 저희 그때 출연했던 김일도? 그분도 전통시장에서 어머니가 가게 하셨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저도 기자 시험 계속 떨어지고 했으면 물론 이제 어디 회사는 들어갔겠지만 제가 이제 회사 취업에 실패했더라면 어머니 가게를 물려받았을까? 나 근데 식당은 내가 근데 뭐 잘못해서 형제가 여러 명이면 그 중에 한 명이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희 누나가 지금 어머니랑 같이 하는데 근데
이것도 참 문제가 순댓국이고 한식이잖아요. 너무 손이 많이 가.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 누나는 절대 안 한다 그래요. 막 그 뼈를 직접 꼬고 뭐 그쵸. 반찬 지금 구첩반찬 나오는 거 제가 유튜브에도 공개했죠. 뭐 일이 많은 것도 그렇겠지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오던 거를 옆에서 힘든 거 다 봐왔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내가 또 하겠다. 뭔가 좀 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어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상당수는 또 이제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거는 옆에서 내가 너무 힘든 걸 봐왔으니까 오히려 못하겠다, 자신 없다 막 이런 분들도 많아서.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통시장에 만약에 젊은 분들이 장사를 하신다 그러면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의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아직은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알아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60, 58. 58 맞죠? 거의 근접했어. 네. 참 이렇게 재미없게 맞춰 맨날. 뭐 할 말이 없네. 죄송합니다. 58. 전통시장에서 10년 넘게 장사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한 10% 20%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봤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20년 하다가 왔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요새 어쩌면 기회거든요. 노포가 요새 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20, 30년 이렇게 버텼다는 거는 뭔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마케팅을 못해. SNS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문적인 경영의 손길이 필요한 거야. 네. 그걸 누가 하냐 근데. 저 이런 걸 정부가 해줘야 되나? 컨설팅? 그러니까 일단 전통시장에 특화된 전문가를 없어요. 그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죠? 전통시장 전문가를. 지금 양성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자영업이 현장과 이론을 같이 아는 전문가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승욱 기자님이 전통시장 전문가로 이제 네, 여러분 저를 밀어주시면 밀어주셔서? 상대원 시장 나중에 또 이제 그 단상에서 네. 네, 전통시장 경영인으로서 울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대선이 끝나면 좀 편하게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무서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저도 잘 모르니까 좀 할 얘기가 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자주 가본지도 않았고. 일산은 전통시장 없어요? 있어요. 안 가요 근데. 있긴 있어요. 근데 아니요. 어렸을 때 뭐 엄마 손잡고 이렇게 가본 적도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일산은 생길 때부터 대형마트랑 같이 생겼어요. 계획도시니까. 그죠. 그리고 그 구도심에 있어요. 전통시장.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있긴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막 고등학생 때 뭐 거기 뭐 세숫대야 냉면, 칼국수 뭐 이런 거 먹으러 다닐 때는 몇 번 갔었는데 거의 없죠. 그 성남에는 모란장도 유명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갔었는데 4일 9일 날 이렇게 5일에 한 번씩 그래서 5일장이라고 되는데 일산도 있어요 그런 건 아직. 네, 저도 거기서 개를 2마리 사왔었는데 2마리 다 잡아먹었어요. 시름시름 앓다 죽었어요. 지금 잡아먹고. 네, 그때는 예방주사 이런 것도 몰랐었어. 그 걔네가 예방주사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에휴 그때도 참 엄청 울었다. 아무튼 좀 관심 갖고 저도 다녀봐야겠어요. 뭐 재밌는 거 많던데 요새 보니까 뭐 먹거리 이런 걸로 되게 유명. 서울 잘 된 데들은 되게 잘 되잖아요. 광장시장 뭐 이런 데는 그 전통시장이죠. 광장시장도. 그쵸. 그다음에 여기 저기 뭐야 서촌 쪽에 통인시장 뭐 이런 거는 이런 거 되게 잘 되는데. 근데 전통시장들이 특화된 데가 있어요. 경인시장인가? 거기는 뭐 약간 약재 뭐 이런 거 많고 또 방산시장은 뭐 인쇄 포장 또 뭐 건어물 중부시장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약재, 건어물, 포장, 인쇄 이런 것 자체가 다 사양산업인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그 상권 전체가 이제 다 싹 사양길로 접어드니까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수산시장 이런 거는 그래도 회 먹으러는 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스키지 시장, 뭐 쿠로몬 시장 이런 데들은 관광객들도 많이 가거든요. 마장동도 뭐. 그쵸. 한우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부침이 있는 거죠. 근데 마장동도 그 요즘 그 주변으로 와인바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네네. 이게 콜라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전통의 한우 정육점들이랑 이제 현대적인 와인바랑 그러니까 이제 고기 사와서 이제 와인바 가서 먹고 와인 사와서 이제 한 정육식당 가서 먹고 그런 좀 트렌디한 상호 보완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야죠. 그래서 오늘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로부터 촉발된 전통시장 이야기 참 해봤습니다. 전통시장이란 말 자체가 되게 어색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 때는 그냥 시장이었거든요. 그치. 상대원 시장. 그리고 그게 그때는 되게 핫했고 나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좋았어.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재래시장이다, 전통시장이다 해서 한물 간 걸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나도 이제 막 그 얘기를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추억이 생각나서 얘기해봤고요. 네. 저희는 또 이제 유튜브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큰 마무리. 잊을만 하면 이제 와서 유튜브 홍보하고 가죠. 팟캐스트는 창업직스럽게 팟캐스트는 뭔가요? 마음의 고향. 네, 마음의 고향. 그리고 유튜브에서 얘기하기 조금 무서운 것들 딱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네. 몰래 하는. 제가 또 다음 비밀 얘기가 생각나면은 네. 또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뭐 그래도 그 전에는 와야죠. 네. 추석 전에는 오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